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양시장은 살짝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간밤 미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힘을 내줬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62%가량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4,300선까지도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4,293.93포인트로 간밤 미증시 S&P 500 지수 마감을 했는데요. 자, 지금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S&P 500 지수가 최장기 약세장을 마감하고 이제 강세장으로 전환하나 하는 시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스닥 지수는 1%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최근 코스피 시장이 나스닥과 상당히 강하게 연동되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 미국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간밤 미증시를 끌어올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전주 대비 2만 8천 건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용시장의 과열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 이 부분이 이제 6월 다가오는 FOMC의 금리 동결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간밤 미 3대 지수 상승이 나왔고 오늘 우리 지수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 지수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0.03% 강한 움직임 보여주면서 2,611.58포인트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상당히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잠깐 살펴봤을 때 1% 넘는 상승폭도 잠시 보여줬었는데 현재는 0.83% 예상 체결 지수 강하게 만들어지면서 883.43포인트의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양시장의 예상 체결 지수 만나봤는데요. 앞서서 살펴볼 종목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반 소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대한제당입니다. 이 대한제당은 제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한 사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슈가플레이션부터 해서 지금 에그플레이션이 같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즉, 이 기업은 설탕과 또한 이제 사료까지 같이 좀 연계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380억 원 정도로 이제 전년 대비 9.5% 감소를 했는데 사실상 매출은 전년 대비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기업은 설탕의 매출이 한 47% 되고요. 또한 사료도 20% 그 매출 비율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종목 중에는 두 가지의 그 테마로서 부각을 받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세계 설탕 가격이 지금 그 4개월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그 설탕 가격 지수가 그 전월보다 5.5% 상승한 157.6포인트를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슈가플레이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브라질에서 대두와 옥수수 수출에 밀려 설탕 선적이 좀 어느 정도 지연이 됐었거든요. 이러한 영향 때문에 설탕 가격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또 여기에 대한 또 긴장감이 또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통해서도 사료주에 대해 그 일시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대한제당을 가져왔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로 좀 초과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올해 장마 가능성을 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엘니뇨 현상 등이 좀 발생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기후 이상 징후를 통해서 이러한 그 사료주도 한 번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변동폭이 큽니다만 여전히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한 번 더 상승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대한제당을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공략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4,100원, 손절가는 3,42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대한제당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저에 깔려있는 스토리들은 뭐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 다음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루다라는 종목입니다. 이 이루다는 그 레이저 및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피부과 또한 안과, 치과 분야의 그 전문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사실상은 의료기기 업체이기도 하지만은 미용기기 업체로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미용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좀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이 이루다는 지금부터 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당사는 사실상은 그 60개국의 약 73개의 유통업체와 거래 관계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08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1% 이상 상승을 했는데 사실상 그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들은 다소 아쉬웠지만 이제 점차 확대될 수 있는 포인트가 총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4월 그 미국 그 레이저 의학회에서 의료기기 그 하이브리드를 좀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확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5일에는 프리미엄 홈페어 미용기기인 그 뉴즈미가 있습니다. 이게 뉴즈미가 홍콩, 마카오 총판 계약에 이어서 이번에 태국 총판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 쪽에서도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현대백화점을 통해서 입점도 했지만은 앞으로 좀 면세점 쪽에서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지금 미용기기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미용기기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전망에 대해서도 에너지를 기반한 미용기기 시장이 2021년 기준에 27억 달러에서 30년까지 69억 달러로 성장을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용기기에 대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상승은 좀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기업에는 미용기기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기에도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도 의료기기나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에서도 사업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루다를 같이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8,400원, 손절가는 6,9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오늘 반정민 소장님과 함께 장 전에 살펴본 종목, 첫 번째 종목은 대한제당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루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대한제당과 이루다 어떻게 지금 예상 체결가 만들고 있을까요? 대한제당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한제당 과연 우리에게 달콤한 금요일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요? 1.93%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700원에 오늘장 예상 체결가 형성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루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다는 더 강합니다. 3.17% 강한 흐름 예상이 되고 있고요. 7,810원에 오늘장 시작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표정은 어떨까요? 자, 먼저 삼성전자 유일하게 하락 파란불 켜면서 시작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도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7만 원 선에 턱걸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약보합권 출발하면서 7만 700원에 삼성전자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09% 강보합권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DDR5 시장에 선점을 하면서 수혜가 전망된다라는 리포트 함께 나와 있으니까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 0.85%, LG화학은 0.14%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자와의 대규모 수주 계약 체결 이야기가 나온 삼성바이오로직스 0.64% 상승 흐름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 SDI, 삼성전자 우선주 나란히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 0.61%, 네이버는 0.75%, 포스코홀딩스가 1.29%로 가장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테슬라와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 2차 전지주들이지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까지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상승폭도 꽤나 큽니다. 세이트리온 헬스케어와 JYP 엔터테인먼트 이제 시총 5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자,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코스닥 분위기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 중에서는 HLB만 유일하게 상승 흐름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세이트리온 제약부터 오스템 임플란트, 보합 또는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출발합니다. 변동성이 많은 금요일 시장이기는 합니다만 간밤 미증시 분위기도 좋았고요. 앞서 살펴봤던 예상 체결 지수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코스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가늠하게 하는 예상 체결 지수 만나봤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니까요.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코스닥 상승 흐름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항들은 역시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 동향 함께 살펴보셔야겠죠.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양 지수 상승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형성해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상승 출발합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예상 체결 지수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는 코스피 만나고 계신데요. 0.53% 강한 출발하면서 2624.86포인트로 오늘장 문 열고 있습니다. 2620포인트 선도 무난히 넘으면서 출발하고 있는 코스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보시겠습니다. 0.67% 말씀드리는 가운데 상승폭 더욱더 확대를 합니다. 881.94포인트로 오늘장 문 열고 있는데 앞서서 증시팔 클로징 때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그리고 KRX 300까지 지금 정기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공매도 가능해지는 종목들은 수급 동향 더욱더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한국의 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 등재에는 또 한 번 불발됐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양 지수 힘있게 잘 가지고 있는 만큼 코스피 먼저 분위기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상승으로 전환을 했네요. 오늘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14%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SK하이닉스가 0.36% 하락 흐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셋업체들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1.69%까지 상승폭 나오면서 아주 잘 흘러가고 있고요. 삼성 SDI도 0.27% 강한 흐름 역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0.96%, 1%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전일장보다 힘을 더 내주고 있습니다. LG화학 0.54%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포스코 관련주들은 오늘도 좀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2.21%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보여주는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도 1.55% 역시 강한 흐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수주계약, 화이자와 대규모 수주계약 체결 소식 들려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오늘 1.27% 강한 흐름 역시 보여주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가운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운수장비 쪽입니다. 현대차가 0.15%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기아가 0.49% 그래도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 오늘은 또 조선주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삼성중공업이 0.15%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한국항공우주 0.92%, 현대미포조선은 그래도 강합니다. 0.87% 상승 흐름, 대우조선해양이 1.54%까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분위기 전반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가운데 코스닥은 어떻게 분위기 만들어주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코스닥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바로 2차 전지 관련주들입니다. 에코프로가 5.02% 아주 상승을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2.43%로 역시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LNF도 2.98%, 3%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가운데 오늘 화학주들도 덩달아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첨보가 0.25%, 나노신소재가 1.47%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어제 시장의 주인공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내일 마녀의 날 상장을 했던 마녀공장이 오늘도 상승 이어갑니다. 11.3%가량 상승폭 만들어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네요. 자, 코스닥도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 2차 전지주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상승 흐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게임 업종은 표정이 여전히 좋지 않고요. 오락문화 업종도 좀 표정 엇갈리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SM이 0.29% 하락 나오는 가운데 JYP 엔터테인먼트와 YG 엔터테인먼트는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코스닥 오늘 전반적인 흐름도 역시 짚어봤는데 간밤 또 미증시에서 어도비 시스템즈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AI 관련주들 오늘 한 번 더 탄력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지켜보시면서 자세한 프로그램 매매 동향, 수급 동향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9시 4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장 초반에 전기전자 쪽,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도 보니까 순매수였다가 이제 바로 순매도로 바뀌었거든요. 67억 순매도 삼성전자 이렇게 바뀌었고 하이닉스도 뭐 한 7억 정도 순매도가 들어오면서 0.9% 하락 이렇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철강금속 오늘 강하네요.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 오늘 제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분위기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다.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좋은데 특히 오늘 테슬라 쪽 보니까 말이죠. 테슬라 보시면 지금 시간 외에서도 지금 5%가 또 올라가네요. 어제도 4.6%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시간 외에서도 5% 더 올라가니까 오늘 2차 전지가 강한 게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로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66억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상위에 있네요. 1.4% 오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40억 순매수, 2% 상승, 삼성전기 24억 순매수.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는 오늘 사실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쪽에서는 순매도가 많다.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만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이쪽 보시다시피 프로그램 순매수 쪽에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잡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나노 신소재 정도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프로그램 순매도 쪽으로 바로 가버리면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로 210억 정도 지금 팔고 있습니다. 뭐 주가야 5.9% 올랐습니다만은 최근에 주가가 급반등했죠.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여기에 프로그램 순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72억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는 2% 올라갑니다만은 이 프로그램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파는 전략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죠. 55억 정도 팔면서 주가는 마이너스 1.4%입니다. LNF도 프로그램 쪽 여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26억 정도 팔면서 지금 3.9% 올라왔습니다만은 프로그램 쪽에서는 계속 밀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루트로닉 오늘 뭐 프로그램 순매도 있습니다만은 13% 상승하면서 아주 이채롭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순매도가 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여기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순매도죠. 56억 6천. 그렇지만 주가는 2.7% 오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삼성SD 이런 IT 관련 그리고 2차전지 이렇게 관련된 쪽도 조금 오늘은 안 좋습니다. IT 소부장들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서 크게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은데 2차전지 다 올라가는데 금양은 또 3.5% 내리네요. 5만 5천 원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장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분위기는 별로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또 미국에서 이슈가 나오는 것이 그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그러니까 중국 입장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금지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또 이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반대하는 표현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또 반도체 전쟁과 따른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는 지금은 뭐 조정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러한 마찰들을 통해서도 우리 그 개인 투자가 분들이 학습이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시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좀 길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있을까라는 점을 좀 포커싱을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상 미국에서도 저렇게 그 입장을 내놓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장을 좀 추가를 해줄 계획을 좀 갖고 있었지만은 안 될 가능성도 좀 두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반도체는 중국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사실상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여기에서 조정을 받는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모아가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미국 쪽에 말이죠. 오늘 참 이채로운 게 테슬라가 별다른 뉴스가 나오지도 않는데도 지금 시간에서 5%가량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어제도 4.6%.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5월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오르는 주가가 6월 달 들어서는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오늘장 우리 시장 2차 전지 쪽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2차 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차 전지는 지금 기존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더 갖고 가셔라 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상 테슬라의 좀 주가 흐름을 보니까 234.86달러로 마감이 됐지만 지금 시간에서도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10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내년부터 북미의 슈퍼차저에 관련된 그러니까 충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GM에도 개방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지금 부각을 받고 있고요. 또한 스페인의 6조 규모의 그 자동차 공장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좀 이뤄지고 있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테슬라를 통해서 굉장히 좀 시장 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지금 레퍼런스를 쌓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머스크 CEO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이제 직원들을 좀 격려를 했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지금 중국 쪽의 분위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격려를 했다는 건 시장 확대적인 부분들을 계속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좀 풍겨지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결국은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는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다시 좀 300달러까지 전망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의존도를 탈중국화를 좀 하기 위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북미 시장으로 많은 지금 시각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테슬라를 통해서도 2차 전지가 올라가는 상황이긴 맞긴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그 뷰티와 마찬가지로 그 중국화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북미 쪽의 활로를 뚫고 또한 유럽 쪽의 활로를 지금 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악의적인 이슈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좀 더 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포스코 그룹주는 계속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또 LLF 뭐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좀 판단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와 관련된 또 이슈가 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은 투자에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포스코 홀딩스까지 이제 말씀을 분위기 좋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철강 쪽 이쪽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를 이제 선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니까 오늘 바이오 주식들을 이제 가장 이제 끌고 가는 주식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프로그램 순 매수가 지금 136억 정도 들어오면서 2.3%나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바이오 하면은 이렇게 좀 방어적일 때 좀 순환으로 돌아오는 이런 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 먼저 끌고 갑니다. 네, 지금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번 주에 이제 아스코가 진행이 됐었고 또한 이번 주에는 그 5일이죠. 5일부터는 또 그 바이오 USA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번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오히려 그 기간 때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바이오주가 끝난 거 아니냐, 제약 바이오주가 끝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부각을 못 받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뭐 경기에 대해서 좀 방어주 역할로 하는 것이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받았을 때는 지금 오히려 지금 이슈가 끝났지만은 이제부터 좀 다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참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만 지금 그 화이자와 그 5,350억 원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때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전망됩니다. 즉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한 셀트리온 3사의 경우에는 그 단순히 이제 단기 매매 관점으로 좀 보시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하반기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꾸준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사실상 좀 가치 투자의 가능성도 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챙겨보셨을 때 굉장히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있고요. 중소형주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상은 좀 옥석가리가 많이 필요한데 이제는 그 제약바이오 모멘텀이 10월에 있는 유럽과 관련된 학회가 있습니다. 10월까지 좀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하셨다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좀 보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하이브, JYP 엔터, YG 엔터 오늘 계속적으로 뭐 4%, 3%, 거의 2.8%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계속 이번에 뭐 조금 내리는 거 싶더니 또 오르고 뭐 등락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지금 YG 엔터의 경우에는 지금 GD가 그 계약 만료다라는 이슈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사실 진짜 본격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엑시트를 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약적인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티스트가 좀 안전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봤을 때는 SM이나 YG 엔터보다는 JYP는 좀 많이 높죠. 그렇다 보니까 하이브 쪽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중소형주 위주로 좀 빠르게 접근하신다 한다면 FSC 엔터를 단기 매매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금요일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44%, 코스닥은 0.66% 상승 흐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보시면요, 코스피는 개인 수급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양 지수 모두 거래량 자체가 뭐 아주 활발하다, 많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 잘 이어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종목 살펴볼까 그리고 어떤 종목 따라가 볼까 고민하실 텐데 오늘 이분과 함께합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어제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특히 코스닥 쪽에서 상승폭을 더 가져가면서 나와주고 있고 수급도 오늘은 또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어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이제 내만유의 날이다 보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시장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이제 다행스러웠던 부분은 미국의 3대 지수 또한 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낙폭이 컸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또 단 하루 만에 그 낙폭을 어느 정도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려면 미국 글로벌 시장 쪽에서 반도체 혹은 전기차 쪽이 강해야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정말 또 다크호스처럼 떠오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시장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여기서 빠르게 더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욕심은 좀 내려놓으시고 지수보다는 지수가 크게 변동성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종목 안에서 굉장히 또 빠르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는 시기이니까요. 일단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는 플레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어제는 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어제 시장의 모습으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기엔 좀 무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오늘 일단 상승이 0.45%, 0.7%가량 나오고 있는 양시장인데 내가 원하는 만큼 왜 이렇게 빨리 시장에 올라주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분들 물론 조급한 마음은 김태성 이사님께서도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종목별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더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갈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양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특징주로 포착되고 있는지도 만나봐야겠죠? 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 탑5 종목들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보시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만나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오늘 참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KB금융, LG 에너지솔루션, 삼성전기 이렇게 5종목이고요. 자, 코스닥 개장 특징주도 바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탑5 코스닥 종목들은요. 한일사료, 팜스토리 오늘 사료주 곡물주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HLB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엔캠까지 총 5개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 탑5 종목들 각각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확실히 좀 바이오 쪽도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또 사료주들 연일 상승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 저희가 포착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코스피 먼저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자, 어떤 시세 나타내주고 있는지 지금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계신데 일단 흐름은 모두 좋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부터 포스코 퓨처엠, KB금융, 삼성전기 모두 1%대 상승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상당히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2.5%가량 상승폭 나오고 있네요. 어떤 종목 볼까요? 결국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장 초반부터 이렇게 수급이 잡힌 날이 드물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통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이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정말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사실 올해 1분기 속상하셨을 거예요. 아니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BM도 그리고 심지어 안 움직였던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움직였는데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안 움직일까? 이런 마음 많이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이제부터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동안은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됐어요. 특히나 4공장, 5공장 이쪽에 대한 증설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들려 나온 상황에서 이제는 이 완성이 됐고 공장이 가동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더욱이 어제 이 화이자와 약 6천억에 가까운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계약입니다만 작년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 매출이 3조예요. 그런데 이번 계약 6천억은 거의 작년 전체 매출의 약 20% 정도, 20에서 25%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을 그것도 미국의 화이자라고 하는 기업과 맺었다라는 것에 좋은 점수를 좀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공장을 많이 증설을 했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수주가 많아야 되죠. 그래야 공장을 가동을 해서 그에 따라 이제 이 마진율을 이제 올릴 수가 있는데 일단 CMO, CDMO 모두 지금 굉장히 좋은 만족스러운 그런 계약을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또 실적 시즌,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제 시장은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1분기가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보여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또 많은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금 완전히 낮춰주고 있는 뉴스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오랜만에 메이저 수급에 이제 픽을 좀 받고 있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호가에 80만 원을 좀 육박하는 큰 종목이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메이저 수급 주체가 들어왔다라는 것에 이제 좋은 평가를 본다면 단기적인 흐름보다도 중장기적으로 한 번 더 관심 있게 우리가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엉덩이가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기는 합니다만 오랜만에 수급과 함께 상승다운 상승이 나오고 있는 하루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것이 이제는 화이자라는 그룹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화이자와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규모가 상당합니다. 역대 수주액 중에 최대라고 하고요. 뭐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야 꾸준히 잘 나와주고 있었는데 이 계약 체결로 인해서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펀더멘털 얼마나 더 단단해질 것이냐 이런 기대감도 함께 깃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 5개 종목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는 정말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김태성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코스닥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개장 특징주 5개 종목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도 날아오르고 있고요. 3%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HLB 제약바이오주가 있는데 상승폭 자체는 아주 커 보이진 않고요. 엔캠 0.94%, 오늘 사료 곡물주들도 상당히 좋은 것이 11.38%, 8.76% 나란히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저희가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일단 엔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뭐 JRP 엔터라든지 오늘 비료 사료는 저희 코너가 아니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네. 엔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배터리 하면 가장 먼저 지금 떠오르는 기업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게 양극재라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일단 이제 배터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4대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죠. 양극재, 음극재, 가운데 있는 분리막, 그리고 이것을 전체 감싸고 있는 전해액.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 전해액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세계에 있죠. 그런데 이 엔캠은 전 세계 시장 글로벌 내에서 약 4위권에 해당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왜냐? 지금 제 엔캠이 글로벌 4위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1위부터 2위, 3위 기업이 공교롭게도 중국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하면서 사실 중국의 지금 견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틈을 틈타서 엔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의 순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만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양극재 관련 종목군들보다 음극재, 분리막, 뭐 전해액 같은 관련 기업들 같이 오르긴 했으나 그들이 올랐던 만큼 대비하면 정말 많이 안 오른 기업들 많거든요. 네. 특히나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포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만약 2차 전지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 사실 지금 수급은요. 에코프로 그룹주에 몰리고 있다 보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거기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단기 매매가 어려우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을 두고 만약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저는 전해액 혹은 2차 전지 충전 인프라 이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특징주 탑5 종목에는 뭐 제약바이오부터 엔터, 곡물 사료, 2차 전지까지 골고루 포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2차 전지 전해액 분야를 영위를 하고 있는 글로벌 4위 기업인 엔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뭐 사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4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1위부터 3위 단의 기업들이 모두 중국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엔캠이 앞으로 시장에서 선점을 해나가고 더욱더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 있는 파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에 김태성 이사님께서 집중을 해주신 것이고 지금 물론 단기적으로 차익을 노리고 수급도 역시 들어오는 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 그룹주를 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어요. 하지만 단기 차익을 노리고 접근을 하시는 만큼 야수의 심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는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 이끌어 나가면서 좋은 종목 보고 싶다, 2차 전지 쪽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엔캠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저희 앞서서 이야기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코스닥에서는 엔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실시간 특징주 분석 김태성 이사님과 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해보는 따라가마루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따라가마루 첫 번째 종목 여기 등장하네요. 팜스토리입니다. 이 종목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또 한 번 곡물 사료주들 힘을 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기에 늦었을까 아니면 들어가도 괜찮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사님 어떻게 할까요? 사실 오늘 코너에 이제 하기 앞서서 좀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상승하기 전에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쉽습니다. 이 말인즉슨 저는 따라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전히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잘 풀리나 싶다가도 또 한 번씩 또 큰 이슈가 또 생겨나고 지금 각각의 이 입장차가 있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는 댐이 붕괴가 됐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가 지나가는 이 파이프 라인이 또 파괴가 됐고 이렇게 한 번씩 또 주고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누가 했던지 간에 지금 대내적으로 봤을 때 갑작스럽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가 또 좋아질 리는 만무하겠죠. 네. 그러다 보면 또 관련해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비료, 사료, 곡물 관련주들은 여전히 눈여겨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중에서 팜스토리를 보는 이유는요.
비료, 사료, 곡물 사업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실 이 설탕 가격이라든지 소금 가격은 실제로 선물 시장에서 가격의 변동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곡물 가격은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고 접하시는 것 대비해서 그렇게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곡물 가격, 곡물 선물 지수가 움직이고 나서 저는 관련주들을 따라 붙어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팜스토리를 높게 보는 이유는요, 육계 쪽에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번 휩쓸고 갔죠. 그쵸. 그리고 가뜩이나 비싸서 못 먹는데 이 소는 구제역 파동이 한번 또 일었었고. 자, 그런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시아를 넘어서 지금 유럽 쪽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또 이제 이 돈육, 육계 이러한 가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제 갖고 와서 한번 대입을 해보면 그 어떤 기업들보다 저는 팜스토리가 가장 큰 수혜를 지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빨리 말씀드렸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올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매 전략을 좀 수정을 해드려 보려고 해요. 일단 현재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는 것보다 저는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보다는 저는 오늘 종가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종가까지 기다렸는데 2,400원 위에 혹은 양봉 혹은 조금 더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종가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종가까지 기다렸는데 윗꼬리가 길게 달려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따라가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도 되지만 종가 부근에서 이 꼬리가 짧은지 긴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강한 상승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한번 붙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3,000원이라고 하는 저는 목표가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3,00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한번 크게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3,000원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그러지 못하고 이 구간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원래는 제가 1,7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잡아드리려 했는데 네. 이것을 좀 정정해서 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전략을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아쉽습니다. 김태성 이사님께서 이 종목을 계속 따라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 오셨는데 아무래도 저희 지금 시간이 9시 30분 정도 지나고 있다 보니까 이미 상승이 급등이 나와 버렸어요. 자,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간다라는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다양한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 김태성 이사님께서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보다 종가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오늘 이 팜스토리 보시는 대전제 조건이 아닐까 싶은데 2,400원 위쪽에서 현재 가격이 2,415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400원 위쪽에서 양봉을 잘 그려주면서 마무리를 할 걸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종가에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반대로 윗꼬리를 달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그려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팜스토리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000원이라는 가격 이탈할 시에는 손절하는 관점으로 매수를 하셨더라도 손절하는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팜스토리는 가격 전략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종가까지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따라가 마로 종목 팜스토리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두 번째 따라가 마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따라가 마로 종목입니다. 바로 현대건설인데요. 이 종목 오늘 0.89% 상승 나오고 있고 전일장에서도 상승이 소폭 나왔습니다. 현재 4만 원 조금 못 미치는 가격대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현대건설 이 종목 김태성 이사님 따라갑니까? 따라가도 괜찮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하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일단 부동산 시장 그렇게 안 좋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설주들의 최근의 흐름 보면 GS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사실 지수 대비 좋은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는데 정말 따라가도 될까라고 이제 이 물음표가 붙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바라보는 부분은요. 일단 국내 부동산 시장은 제가 봐도 침체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희망의 이 빛을 좀 얻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내 시장에서도 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에 저는 해외 수출 모멘텀,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오른 이 섹터 많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어제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BHI라든지 한미글로벌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원전 관련해서도 현대건설의 한번 퍼포먼스를 좀 믿어볼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미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라고 하죠. 일단 아무래도 이제 이 시공과 관련한 우리가 매출을 좀 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들을 줄 수 있는 기업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과 협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전체적으로 시공을 한 이력이 있는 현대건설이 저는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럽 쪽, 체코라든지 폴란드 쪽에서는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치고 가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전통적으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중동 쪽에서 굉장히 좋은 강점을 보였던 기업이니만큼 지금 중동이라고 하면 결국 네옴시티 테마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어서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국내 시장만 바라보면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해외 수주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의 가격도 낮은 가격에서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그렇다면 저희가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저는 그냥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번 트레이딩 하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그동안에 주가가 바닥권에서만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부담 없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48,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제가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현대건설이 48,000원이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진 않겠습니다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현재 가격대에서 이제 진입하셔서 48,000원대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37,000원이라는 가격대. 그러니까 최근에 이 저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이사님이 이렇게나 우리 투자자분들을 다양하게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 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팜스토리 앞서서 짚어주셨죠. 팜스토리 보시면 되겠고 조금 나는 긴 호흡으로 마음 편하게 투자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금 이야기해 주신 현대건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국내 부동산 시장만 보신다면 현대건설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바깥으로 조금만 돌려본다면요. 현대건설 원전에 대한 이슈도 있고 네옴시티 이슈도 있고 특히나 중동 쪽에서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기대하면서 특히나 주가도 현재 구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트레이딩 부담 없이 해보셨다가 목표가 한 48,000원대 좀 중장기 관점으로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 특징주 짚어봤고요. 그리고 따라가마로 종목까지 우리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2개 종목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김태성 이사님 오늘도 금요일장 계속해서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네, 기분 좋은 금요일 시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1% 상승폭을 향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2,623.86포인트로 코스닥은 884.93포인트로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은 코스닥의 기관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앞서서 외국인은 순매도세를 보였는데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오늘도 21%가량 상승 나오면서 따따상을 좀 노리고 있는 모습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네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힘차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성공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